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비장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초장부터 왜 이러냐면요. 이미 뒷부분 녹화를 먼저 끝내고 오프닝 녹화를 하고 있어 그래요. 오늘 영상만큼은 빠짐없이 봐야 하고요. 최소한 종목들을 다 보고 정리하는 오늘 영상의 뒷부분 7분은 제발 좀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인생에서 오늘의 영상 마지막 7분이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처음으로 우리 모두의 떡상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오늘 영상은 빠짐없이 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종목들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7분은 정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분 동안은 광고도 없고요. 오늘 영상은 비장한 만큼 2차전지 투자자라면 멤버십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는 말 한마디만 전하고 멤버십 광고도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잡소리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 높은 곳에 신이 존재한다면 오늘의 이 영상이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냥 나만 바라봐준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정한 떡상할 수 있는 영상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발! 양극재 후발주자인 만큼 성장성이 좋아서 요즘 가장 잘 버티는 2차전지 양극재의 새로운 강자 코스모신 소재를 살펴봅시다.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전향이죠? 하지만 내년 2분기가 되면 분기 매출도 분기 영업이익도 퀀텀 점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못 볼 꼴을 보면 더 사고 그렇게 쌍욕하며 버티다 보면 내년엔 좋겠는데요?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 4,856억 원의 매출이 올해 대충 7,5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55% 성장에 육박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 성장률은 최근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과 재고자산 손실 발생으로 7%에 불과합니다. 시기적인 문제이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내년 영업이익은 따블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173% 증가하는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짧게 보면 안개 속이지만 길게 보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올해 대충 25,000톤의 캐파는 2025년이 되면 대충 7만 톤, 2027년이 되면 대충 5배 증가하게 됩니다. 길게 보면 따블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자꾸 혼자 질문하고 답하게 하지 말고 대답 좀 하시죠? 이어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14만 원을 지지하는 바닥 다지기 흐름 속에서 길게 보는 느긋한 분할 매수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14만 원이 깨지고 검은색 241선도 이탈하면 죽이고 싶은 못난이 종목을 갈아타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의 강력한 기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 장사가 없겠죠? 그냥 작전을 유지하겠습니다. 김떡상 TV와 멤버십은 투자 리딩이 아닌 개인의 투자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할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떡상이 뭐라고 떠들어 대든지 말던지 본인 스스로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 혼자 2차전지가 아닌 것인지 저평가 밸류에이션의 끝판왕, 한때는 2차전지 최강 스타였던 LNF를 살펴봅시다.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2021년 1조 원이 조금 안 되던 매출은 올해 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2025년이 되면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컨센서스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보다는 추세를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가 최악이죠? 70%가 넘는 역성장을 하는 올해가 최악입니다.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대답 좀 하시죠? 올해가 최악이죠. 올해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닥에 근접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내년엔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메탈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재고 자산 손실이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증설 완료된 구지3 공장이 내년 3분기부터 가동되는데 향후 캐파는 최대 8만 톤 규모가 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 테슬라 납품 시작도 예정되어 있고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이 계획대로 증가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캐파 증설에 맞춰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2025년은 노스볼트, 폭스바겐양 유럽 신규 고객 납품도 시작되며 전고체 JV 공장 완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25년이 되면 대박이 터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 차트를 보면 이지랄이죠? 당장은 여전히 그지 같은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내년 하반기 2025년을 보면 대박이죠? 그렇죠? 대답 좀 하시죠? 다음은 미래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 대체 불가한 세계 1등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 25조 원대의 매출은 올해 34조 원대로 증가하면서 2025년이 되면 55조 원대로 무식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올해 따블이고요. 2025년이 되면 7조 원을 넘어서며 따따따블인가요? 전기차 시장 성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어도 어차피 글로벌리 정책적인 이유에서 초장기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죠? 당장의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다소 부진해졌어도 어차피 그들은 2025년 전기차를 대량 생산 판매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잔고는 5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500조 원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뭐가 문제죠? 대답 좀 하시죠?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포드와 터키 기업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이 취소되었는데 대신에 기존 공장에서 배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무식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하던 부담을 덜면서 숨고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 기존 단독 공장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수익성이 훨씬 좋겠죠? 시장은 최근 합작 공장 설립 취소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쓰레기죠? 미안하게도 당장은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길게 보면 대박이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지배하는 LG화학을 살펴봅시다. 월봉 차트를 보면 5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6개 연속 음봉 랠리로 고꾸라졌습니다. 개쓰레기네요. 이번 달은 인간적으로 양봉이겠죠. 미안하지만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면 알 수 없습니다. 주봉 차트를 봐도 이렇게 처참한 바닥을 만들고도 강한 반등이 없고요. 일봉 차트를 봐도 그저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뿐 대단한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쓰레기 인증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양극재 등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어 500조 원이 넘는 LG에너지솔루션 수주잔고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추가 하락도 가능한 조정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길게 보면 대박이죠?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고점에서 만들어진 피레침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것도 음봉 마감했었기 때문에 꼭지가 나왔다고 100번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점 대비 30%만 빠져도 줍줍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단기에 30%가 바로 하락했어도 지난 꼭지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줍줍보다는 떨어지는 칼날을 바라보며 외면만 했습니다. 나에게 쌍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콕콕 찔러도 외면만 했습니다. 그러다 간지럽히길래 간지러운 것을 못 참아 25만 원이 깨지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요. 25만 원 얘기하니 갑자기 때로 달려와 패더라고요. 그렇게 25만 원이 깨졌는데도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검은색 241선까지도 깰 수 있다고 하니 그땐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60만 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25만 원 깨지는 소리는 못 믿더니만 막상 깨지고 나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못난이 종목을 교체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 튀어 올랐지만 리튬 가격에 반등이 없다면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시발 존나 무섭네요. 따라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이 제시한 목표가 20만 원이 깨지면 추가 물타기하는 작전을 유지하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면서 깨지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 없냐고요? 있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전방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와 SK이온은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어 출하량 감소 폭은 경쟁사 대비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최근 수요 부진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드 니켈을 탑재하는 차종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니켈 비중이 높은 에코프로비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영상을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한번 더 보시죠.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을 지배하는 에코프로를 봅시다. 일봉 차트를 보면 쓰레기죠? 원래대로라면 검은색 241선을 깼어야 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로 공매도가 멈추면서 살았죠?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에는 전체 매도에서 공매도가 차지했던 비중이 많게는 20%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로 영역에 있고요. 공매도 대기 물량을 의미하는 대차장고의 비율도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20%가 넘었지만 어느새 1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이 정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지만 예외인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원래는 이 아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에 있으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싸우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빠지는 이유가 더 이상 공매도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참고로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중요도가 에코프로비엠과 리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도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발 좀 어디 홀린 사람 마냥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좀 마세요. 어차피 주가는 펀더멘탈대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덕분에 당장은 좋지만요. 에코프로 역시 최근 영상을 통해 매우 자세히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한번 더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예상하지만 길게 보면 다시
간다. 다음은 양극재 수주잔고 100조 원을 넘긴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봅시다.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 3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올해 50% 증가하며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5년이 되면 11조 원을 넘기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10조 원 매출 정도로 봐도 괜찮죠? 영업이익 역시 올해 메탈 가격 하락으로 다소 역성장하게 되지만 반대로 리튬 가격만 반등하고 혹시나 상승세를 타면 대박이겠죠?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100조가 넘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내년 영업이익은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면 대충 3천억 원으로 봐도 괜찮죠? 뿐만 아니라 2025년이면 8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전망되는데 이는 올해 대비 대충 5.3배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도 요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6천억 원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죠? 일봉 차트를 봅시다. 70만 원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칼날을 바라보며 반토막 35만 원이 깨지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막상 35만 원이 깨져도 자신이 없고 식겁하기만 하며 검은색 241선이 깨질 수 있다고도 했는데 진짜로 깨졌고 한 번 더 추락하길래 쳐죽이고 싶은 못난이 종목을 갈아타는 기회로 삼았는데 운이 좋게도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며 반등을 했지만 리튬 가격이 요즘처럼 계속 빠지면 공매도가 금지되었어도 당장의 펀더멘탈의 문제로 또 빠지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넘는 수주잔고를 믿고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중요한 월봉 차트를 보면 2018년에도 돌파를 실패했던 40만 원을 2021년에도 또다시 돌파에 실패했고요. 올해 초강력한 힘으로, 초강력한 거래량으로, 어마무시한 세력의 힘으로 돌파했습니다. 40만 원이 깨지려고 하거나 깨지면 어마무시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래도 40만 원은 지키는 것으로 보고 있었죠. 어마무시한 형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악재가 아니라면 40만 원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핑크색 지지라인이 깨졌죠? 이젠 인간적으로 깨질 때가 됐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어쨌든 깨지고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다시 회복했죠? 그러고 다시 깨지고 있죠? 일단 힘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벤트성 시그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대단한 뭔가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래서 다시 빠지겠죠. 그럼 또 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쓰레기라고요? 그지 같다고요? 자자, 진정들 하세요. 일단 하나같이 기분 좋은 시그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분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고요. 그래도 어차피 결국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금리의 피크아웃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예상대로 빠져준다면 성장주인 2차전지에게도 점진적으로 금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당장은 그지 같지만 길게 보면 미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당장의 상황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어 주가에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수출 기업인 2차전지 기업들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외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다음으로 중요한 니켈이 여전히 땅굴을 파고 있어 양극재 기업들의 재고자산 손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리튬 가격이 미쳤습니다. 더 빠지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더 빠지기도 어려운 그 가격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고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고 반토막 이상 깨질 때까지 공매도 탓만하며 무지성 반등을 언제까지 주장하실 거죠? 에코프로 BM이 60만 원을 찍고 20만 원 3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 공매도 탓만하며 무지성 반등을 언제까지 주장하실 거냐고요. 지난 꼭지가 공매도가 없어서 올랐나요? 그동안 공매도가 없어서 올랐냐고요. 지난 꼭지를 만든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리튬 가격의 반등이 동반되면서 당장의 펀더멘탈 상승이 기대되면서 지난 꼭지가 만들어진 것이고, 최근의 급락은 기대와 달리 리튬 가격의 반등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면서 예상보다도 줄줄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당장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면서 고꾸라진 겁니다. 장난하냐고요. 니켈 가격은 지금도 땅굴을 파고 있고 리튬 가격도 여전히 땅굴을 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의 반등도 확인이 안 되는 마당에서 당장의 무지성 반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 거죠? 원래 많았는데 더 많아졌다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건가요? 저 역시 2차 전지를 오래전부터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투자해갈 사람이지만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냉정해지자고요. 세상에 무지성 반등은 없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공매도 때문에 빠졌던 것이 아니고요.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얼마 되지도 않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남아있어서 공매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나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돼서 이 정도 버티는 겁니다. 아시겠냐고요. 저 꼭지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무지성 반등만 외쳤으면 그만하시고 이제는 냉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렇게 당해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인 영상에서 우리 함께 그렸던 비트코인 장기 차트의 엘리어트 파동을 봅시다. 과거 2018년 2년이 넘는 전설의 크립토 윈터는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떡상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포가 가득했던,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그리 길지 않았던 크립토 윈터 역시 초단기 2.5배 상승하는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 월봉 차트를 봅시다. 리튬 가격도 앞서 본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018년 꼭지를 만들고 2년이 넘었던 전설의 비트코인의 크립토 윈터와 비슷한 겨울을 거쳐 20배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길고도 길었지만 길고도 길었던 만큼 엄청난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역시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떡상의 기회였습니다. 리튬 가격의 바닥 확인은 2차 전지의 바닥이 될 겁니다. 저 꼭지부터 지금까지 무지성 반등을 주장하는 그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우리에게 인생 기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떡상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전설의 비트코인의 크립토 윈터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쌍욕하고 남 탓하고 침뱉고 투자를 포기해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결국 한강에 가버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실 건가요? 아니면 기다렸던 겨울을 맞이하여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다음에 이어질 거대한 상승, 봄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인생 극장입니다. 차를 포르쉐로 바꾸고 서울에 집을 사고도 평생 먹고 살 돈이 남아도는 겨울을 즐긴 그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말 길게 할 필요 없죠? 우리 모두 추운 겨울을 맞이합시다. 회심의 미소를 날립시다. 그리고 아싸 가오리를 외칩시다. 지금은 비록 맨발로 추운 겨울을 거닐고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 같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